새누리당 비대위가 있는지 없는지 언론 뉴스에 떠오르지도 못하더니만 어제 크게 떴습니다. 조용하던 새누리당 비대위원회에서 갑자기 유승민 의원 등 7명의 복당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복당 신청을 낸 4명은 어제 다 복당이 되었고 3명은 신청서를 내는 대로 복당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자기 당권 구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굳어졌으니까 유승민이 들어와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들를 걸 왜 그때는 그렇게 난리를 쳤느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들으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청와대가 격앙이 되었고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어제 표결 처리나 안건으로 다루는 부분을 반대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표결 처리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표결이 되어버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제 오후에 총리 공간에서 아마 이 여러가지 정책 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새누리당 비대위와 그것도 어제 취소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대위가 갑자기 비공개로 녹취록도 끄고 다 내보내면서 오늘 결론 내릴 건지 미룰 건지 투표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친 김에 투표를 다시 해서 일괄 복당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투표에 붙이니까 과반 총 11명인데 과반 6표가 넘어가서 개표를 중단하고 복당을 승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의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잽싸게 이 중앙당은 복당 결정을 담은 공문을 대구시당에 보냈고,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기다렸다는 듯 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 신청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당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자, 일부 외부 비대위원 교수가 이 문제를 거론했고 표결하자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위원회가 있냐 라면서 표결을 유도하는 데 됐고, 표결에서는 아마 당 내부 비대위원은 다 찬성하는 걸로 돌았고, 당 밖에 온 여성 비대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했다,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박은 갑자기 비대위가 뒤통수를 쳤다, 의총이나 이런 데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집단행동을 하겠다 하지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은 드는 격입니다. 이 당의 진로에 대한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초에 비대위원들을 합의해주고 또 비대위를 이렇게 구성해서 수습하자고 하고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은 최경환 전 부총리입니다. 자, 자신들이 그렇게 비대위를 합의해주고 그 비대위에서 뒤통수를 맞을 만큼 멍청한 것이 오늘날 새누리당 친박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친박이 뒤늦게 저렇게 난리를 치고 청와대가 불쾌함을 표현하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유승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데 친박이 나름대로 8월 초 전당대회에서 최경환이 당 대표로 복귀하고 당의 지도부를 다수가
구성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유승민이 들어옴으로 해서 결국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출마는 안 하더라도 비박의 구심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비주류의 당대표를 밀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의 키맨으로서 친박과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내면서 대권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박의 우려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부 언론은 유승민의 복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으로 연결되고 여당의 분당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계파 갈등이 전면화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승민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복당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회 구성이 그 모양으로 되도록 놓아져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의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도 안 되는 거였죠. 그 합의를 누가 해줬습니까? 김무성, 최경환, 정진석이 했고, 최경환이 주도적으로 그 합의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뭐 지금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정진석이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겸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혁신위원장을 김용태를 앉히고 비대위원 중에 다수를 유승민 측근과 비박의 이 강성으로 앉혔을 때 그걸 흔들어서 전국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성원이 안 되게 해서 무산시킨 사람이 친박 아닙니까? 또 애초에 정진석을 당의 원내대표로 밀어서 당선시킨 사람도 친박 아닙니까? 이건 남용할 게 못 되고요.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해야지요. 원내대표 때 밀어줘서 당선시킨 부분. 또 그리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혁신위원장에 김용태를 앉히는 이런 안들을 애초부터 저지시키지 못하고 전국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성원 미달시켜서 겨우 저지한 부분. 그리고 또 최경환이 김무성, 정진석과 당 수석을 합의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유승민 복당이 결의된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저는 친박들은 업무 처리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김무성을 욕하고 유승민을 욕할 일이 아니라 친박들이 당을 다수를 숫자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확한 일 처리를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어제 만약에 예상외에 이런 안이 들어온다면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일에 사회를 못 보겠다 하고 뛰쳐나오도록 했어야 되지. 도대체 친박은 당권과 내권 외에 견 외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잿밥에 너무나 욕심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잿밥을 짓기 위한 노력들은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어제 청와대는 김재원 정무수석도 복당이 결정된 뒤에 정진석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로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이 청와대나 친박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굉장히 이 황당하고 당황한 모습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면 결국은 유승민 복당 이후에 유승민 의원은 자기 할 말을 당내에서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는 이제 두고 혹을 달고 가야 되는 거죠. 윤상현 한 명이 따라 들어왔다고 해서 유승민이 들어온 의미와 비교해서 이 동등한 무게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총선 내내 유승민 처리 때문에 헤매다가 판을 벌였는데요. 어제 어떤 분이 제 또 방송을 보고 그랬대요. 제가 지금 뭐 유승민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 팩트를 갖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친박을 입장에 서서요, 모든 걸 바라보시는 시각을 가지신 분도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상식이 있어야 되지요. 김무성이 도장 안 찍은 부분이 핵심이지, 그래서 유승민을 무공천으로 해서 당선시킨 게 핵심이지, 친박이 유승민 나가라고 한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잘라버렸으면, 이한구가 제일 처음 공천을 할 때 유승민은 탈락시킨다, 당의 정치성에 맞지 않다 하고 잘라버렸으면 김무성이 도장을 갖고 나를, 그런 타이밍이나 있었습니까? 빠돌이를 하더라도요, 좀 상식적인 빠돌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유승민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구조조정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다 목소리를 내고,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약화된 입지, 총선 이후에 확연하게 약화됐죠. 그 입지 속에서 또 내부 반란을 주도해 간다면 결국 비박계 반란의 수장이 이제 당내로 떳떳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 내용을 보면요, 김영우, 이학재 같은 새누리당 내부 비대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정진석 대표가 또 이걸 밀어붙였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확연하게 밀어붙였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일찌감치 비박계들이 계획을 짜고 기습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는데, 그걸 새누리당 친박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쿠데타에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지 쿠데타를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멍청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이해관계 입장에서야 매우 조직적으로, 엄밀하게, 기습적으로 해치웠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도대체 참모들 중에 쓸만한 참모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친박 중에 정말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남 욕할 게 아니라요, 정말로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친박들을 데리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의 업적을 남길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6표가 나온 데는요, 이학재, 김영우 비대위원, 권성동 사무총장, 이 3표고, 제가 봤을 때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무기명으로 했는데 찬성하지 않았나 이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지금 외부에서 데리고 온 비대위원 중에 여성 2명도 찬성을 하는 이야기들을 사전에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표가 나오니까 더 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단한 거죠. 왜? 창피할까봐. 나중에 뭐 9대2 정도 되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깠으면 표가 7표나 8표까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그따위로 해놓고 이제 와서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자,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직접 개표를 주도했고요. 그래서 복당 문제가 결정되었다고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뭐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전달만 했답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결정 뒤 당사 회의실에 머물다 오후 3시쯤 오후에 열릴 총리실의 당정청 협의 참석 불가하다라고 통보했고요. 김선동 비서실장을 통해 거취를 고민하는 내용을 기자 브리핑에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요, 물러나면 물러나고 말면 많은 거지, 거취 고민을 시사하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다 그 밥에 그 나물들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 대표가 결과에 대해서 무거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정청 해동 취소가 거취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 자기 집에 가는 것도요, 청와대가 가라 해야 갑니까? 기분 나쁘면 가는 거지요. 대학 총장까지 했고, 법조계에서
뼈가 굵으신 분이 어찌 이런 처신을 하십니까? 자, 당정청 회동 취소는 사실상의 유승민 복당에 대한 청와대의 비토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친박계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자기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복당을 미루자라는 분위기였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이라는 한 지붕에 있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결국 유승민 복당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유승민 복당이 이루어진 이상 박 대통령이 당을 나가든지 당을 쪼개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예상 못한 쿠데타이자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당을 쪼개든지 나갈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권 차지하고 대권 차지하고 이런 개헌하고 이런저런 계획이 있는데 당을 쪼개거나 나가겠습니까? 결국은요, 당 내부에 은밀하게 일종의 반정이 꾸며지고 있었는데, 이 뭐 중종 방정 같은 거 아닙니까? 연산군 몰아낼 때처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친박의 핵심은 언론에다 대고 개헌하자고 올 연말까지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개헌 좋아하다가 뒤에서 칼 맞았지요. 저는 박 대통령께서 그 옆에 두고 있는 인간들을 데리고 정권 재창출 고지까지 달성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아무도 박 대통령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모라고 데리고 친복이라고 데리고 일을 해서 어찌 업적을 이루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